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도 낸시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몇 번의 다이얼 끝에 드디어 그친 목소리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는 낸시가 누군지도 한국과 무역 일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상세한 것은 월요일에 무역부와 통화해서 확인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더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직원 한 명과 공급사 주소만 챙겨서 그쪽으로 출발을 하면서도 계속 공급사와 낸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쉽게 공장을 찾았는데 겨울밤이라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공장 실체도 있고 문 앞에 새겨진 공장명은 알리바바닷컴에 등록된 것과 동일해서 유령회사는 아닌 것 같아 한결 안심은 되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 불빛은 보이는 것 같아 문 앞에서도 전화를 여러 번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호텔을 잡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낸시라는 영문 이름은 무역 업무용일 테니 생산직 동료는 모를 수 있겠다라며 스스로 위로를 했다가 알리바바 상호와 계약 상호가 틀리더니 그게 혹시 함정이었을까 하는 의심도 했다가 낸시가 직원이 아니라면 알리바바 기업 메신저로 우리 측과 대화할 수 없었을 거라는 위로도 했다가 낸시는 우리 측에서 실사를 나간다고 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인가 라는 의심도 했다가 수많은 긍정과 반대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안 되더라도 오늘은 무작정 공장을 찾아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는데 드디어 공급사 측의 부장이라는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통화 후 제가 투숙해 있는 호텔로 오겠다고 해서 1시간 뒤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질문은 낸시를 아느냐 였습니다. 낸시는 그 공급사의 무역 업무 담당자였으며 2년 이상을 근무했던 직원인데 약 2달 전 퇴사를 한 퇴직자다. 아직 마땅한 대처 인적을 찾지 못해 본인이 잠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신은 공급사 대표자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간 우리 측이 낸시와 진행했던 거래의 자초지정을 상세히 알리고 한국 측과 체결했던 영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저희 회사에서 번안한 중문 내용까지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를 몇 번이나 지적거리며 놀라고 황당한 표정으로 연신 혀를 끌끌 차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최근 2, 3개월 내의 일이라면 분명히 본인 소관인데 본인이 모르는 무역권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차 공급사 측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통화했던 생산 책임자라는 사람이 전해줬던 내용처럼 NT100 모델의 청소기는 타이완 기업과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해외 판권은 타이완 측이 가지고 있어서 공급사 측에서 임의로 한국으로 판매를 할 수도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을 따라 공급사를 방문하여 보니 깔끔하게 잘 정리된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생산 현장 가동되고 있었고 제가 공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동안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갑자기 불려나온 직원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그 지역 방언으로 소리도 지르고 하더니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된 것인지 브리핑을 하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낸시의 퇴사 후에도 알리바바닷컴에 올려둔 담당자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아 그간 알리바바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을 낸시가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에 제공되었던 샘플은 낸시 퇴사 전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방금 여러 번 낸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으며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 낸시가 계약금을 노리고 계획했던 일 같고 송금된 6,000달러는 낸시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상의 계좌와 직위는 어떤 회사 것인지 실체 확인이 안 되며 내일 경찰에 신고해 이 사기꾼을 수배할 작정이니 한국 측에서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계획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지만 급히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파악된 내용을 알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눈 뜨고 코 베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은 역시 녹록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계약금 잔액을 보내기 전에 상황 파악이 돼서 더 큰 손해는 막았다라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저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면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접수 서류에 사인도 해주기도 했지만 그 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통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한국 구매자는 그때의 인연으로 그 공급사와 다른 모델을 계약해서 지금도 거래는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만약 그 즈음에 저희 에이전트의 개입이 없었다면 또는 그 계약금 잔액 송금을 월요일로 미루지 않았었다면 계약금 잔액은 송금이 되었을 것이고 2만여 달러 모두가 사라져버리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한국 바이어가 계약 후에 저희 에이전트의 무역 대행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상품을 찾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를 했었다면 상품과 공급사를 수배하고 검증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줄였을 테고 6,000달러를 날리거나 또는 더 큰 사기 행각에 노출될 뻔한 리스크를 애초에 배제하고 출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무역 업무는 크게 수배, 검증, 계약, 감독, 건품, 선적, 보완 이 7개 과정이 한 개의 사이클입니다.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강한 집중력을 가진 전문가가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지만 한 사이클의 업무가 무사히 완성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무역 사이클을 원활히 완성시키는 방법 중 최선은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시는 능력자도 많고 네이버나 구글의 AI를 활용한 번역 시스템도 좋아져서 직접 알리바바의 업체들과 상담하고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현상이며 소액 거래에서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중요한 거래에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액 거래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감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규모가 크거나 기업의 비전을 끌고 진행하는 거래라면 금전적 손실에서도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 방향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혹자들은 언어를 잘 못해도 무역을 할 수 있다. 무역 이론을 몰라도 무역을 할 수 있다. 현지를 잘 몰라도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막상 국제거래를 하려는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국제거래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겠죠. 거래하는 국가의 문화, 간섭, 숙민성, 상거래 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능숙한 언어력을 갖추어서 상대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계약서와 지시서 등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제거래에도 좋은 결과를 낳을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언어력과 지식을 갖춘 후에 무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질을 이미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하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소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만들고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측에 지불하는 핸들링 차지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충분한 에이전트들은 자발적으로 공급사 측에 가격을 내고해주고 진행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스스로 절감하고 엄격한 건품과 디테일한 선적 서류 작성 등으로 오히려 월등히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드리게 됩니다. 단순한 것이라 얘기겠지만 서류 한 장에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잘 작성된 서류 한 장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에이전트들은 많습니다. 그중 경험이 풍부하고 일 잘하는 에이전트를 찾아 매칭해 보십시오. 오늘 알리바바 리스크 방어 실전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인 알리바바를 통한 거래에서 금전적 손실은 현재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등을 제가 겪어왔던 실전 사례들을 열거하여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참조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행히 송금 전 사태가 파악되어 더 큰 금전적 손실은 막아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송금되었던 6,000달러는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당한 내용과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실전 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